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조인 실습 했었는데 조인 실습 또 이어서 하기 전에 이 데이터 연결관계 이해 중요하니까요.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파고드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전자상거래에 있는 핵심 모듈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데이터베이스 성능 측정할 때도 이 모델로 많이 쓰는데 이 그냥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도 거의 이게 뼈대예요. 대부분 요게 이제 보시면 자, 고객은 여러 개의 주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고객 번호 001이라고 할게요. C001인데 이 제가 주문을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문을 또 할 수도 있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오늘 12시에 하고 오늘 13시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더스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 오더 아이디 즉 오더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다 좀 할게요. 오더 001은요. 001은 C001 여기 커스텀 아이디를 가질 수 있고요. 오더 002는요. 002는 다시 C001을 가질 수 있고 오더 003은요. 다시 C002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M이고 뭘 기준으로? 커스텀 아이디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하나의 오더는 여러 개의 상품을 주문할 수 있죠. 그렇죠? 주문을 제가 이게 그 컴퓨터요. 최신형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 동시에 장바구니에 제가 뭘 넣어놨냐면 쇠고기 하나 저녁에 먹으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죠. 프로덕트 아이디. 자, 하나의 주문은 여러 개의 당연히 어, 여러 개의 프로덕트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오더 아이템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더 아이템스 기준으로 보면 오더스하고 오더 아이템스 기준은 어떻게 되냐? 하나의 오더가 여러 개의 프로덕트를 주문할 수 있으니까 얘 기준으로 M인 거고요. 오더 아이디로 봤을 때 얘는 M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닭발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서 커스텀도 이렇게 닭발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그리고 프로덕트 기준으로 보면요. 프로덕트 기준으로 당연히 여러 개의 프로덕트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프로덕트는 고유하게 아이디, 아이디, 그냥 요 A, B, C를 프로덕트 아이디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고유하게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오더 아이템스가, 다른 주문에서 가령 오더 002에서 프로덕트를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더 003에서도 이렇게 주문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얘도 일대 뭘로 프로덕트 아이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를 요 정도만 좀 이해하셔도 충분하고요. 근데 M 대 M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게 요 관계입니다. 1대 M, 1대 M 있을 많고요. 1대 1도 물론 있어요. 1대 1도 물론 있죠. 근데 보통 이게 많고요. 네, M 대 N에 대한 관계를 보면 자, 첫 번째가 M 대 N의 관계를 바로 조인할 때 이게 관계 테이블로 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M 대 N 관계 테이블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더 아이템스를 이렇게 관계 테이블로 보기에는 살짝 조금 비즈니스적으로는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 관계 테이블로 풀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또 그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좀 보면 얘하고 뭔가 비즈니스적인 트랜잭션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오더는 당연히 여러 개의 프로덕트를 이렇게 주문하죠. 근데 프로덕트 쪽에서도 보면 A라는 거는 뭘 가지고 있나요? 오더 001도 가지고 있고 오더 002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A 기준으로 보면 오더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되나요? M 대 N 관계예요. 얘하고 굳이 따져보죠. 물론 이제 키는 없죠. 그럼 얘를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도를 끄집어낼 때 이제 이런 관계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서 뭔가 비즈니스적인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1댐, 여기서 1댐 이렇게 이제 풀어내는 거죠. 여기서 1댐, 여기서 1댐. 그리고 조인을 할 때 그 M대응 관계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관계 테이블로 풀어낼 때도 있고 관계 테이블로 풀어내지 않고 조인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쓰이죠, 사실 이제 그런 레벨에서 MDN도 많이 쓰여요. 이제 1대 M도 많이 쓰지만 MDN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자, 여기 ERD 한번 보시면서 우리 관계를 한번 짚어 넘어갈게요. 자, 커스터머 오더, 그 다음에 오더 아이템스, 프로덕트.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 거죠. 요거랑 똑같아요. 자,
커스터머 컨택트, 요게 이제 닭발이 여기 있죠. 자, 요게 이제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 고객에 대해서 이게 뭐 컨택트가 뭐라고 할까요? 접촉 주소?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접촉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도 될 수 있고 주소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메일도 들어가 있고 폰도 들어가 있고 커스텀 아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한 명의 고객에 대해서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좀 약간 좀 약간 좀 이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얘는 이력으로 지금 이력이 없죠 지금 이력이. 얘가 우리가 이거 얘를 이제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면 가령 제가 이름이 철민이었는데 이름을 철만으로 바꿨어요. 얘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요. 컨택트 아이디가 바뀌면서 철만 레코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철민 레코드, 철만 레코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아이디가 이제 여러 건이 생기게 되겠죠. 제가 뭐 이름을 바꾼다든가 연락처를 바꾸게 된다면 오더스의 인플로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요거와 1대 M이라는 거는 1대 M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인플로이 하나의 한 명의 인플로이 직원이 여러 개의 고객 여러 개의 오더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고객 우리 카운터에서 주문 받는 거 뭐 한 명의 직원이 여러 개의 오더를 당연히 처리를 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자, 근데 프로덕트 기준에서 보면 자, 프로덕트는 개별 상품이죠. 자, A라는 상품도 있고 B라는 상품도 있고 상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인벤토리는 뭘까요? 인벤토리는. 근데 이 프로덕트가 어떤 웨어하우스하고 지금 뭔가 보면은 얘가 1대 M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1대 M이에요. 그쵸? 그럼 웨어하우스는 창고거든요. 창고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인벤토리는 뭐냐면 이 프로덕트가 어느 창고에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프로덕트가 가령 창고 번호 001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라는 프로덕트는요, 참고번호 001에도 있을 수 있죠. C라는 프로덕트는 참고번호 00,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A가요, 참고번호 002에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여러 창고에 다 분산돼서 있을 수 있으니까. 프로덕트 A를 뭐 한 군데다 두지 않지 않습니까? 분산시켜서 여러 개에다가 창고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럼 창고 기준으로 하면 창고 W001은 A라는 상품도 가지고 있고요. B라는 상품도 가지고 있고 C라는 상품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서로 M 대 N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M 대 N. 그래서 요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요런 관계 테이블로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대 M이 되는 거고요. 웬벤토리야. 거기에 이제 컨텐트가 몇 개 있냐. 그러니까 프로덕트 A에 대해서 W001은 뭐 3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A에 대해서 W002는 뭐 2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저 프로덕트, 여기에 중복해서 쓸 거니까 여기다 좀 옮기겠습니다. 프로덕트 B에 대해서는 W001에 대해서 뭐 10개를 가지고 있고, 프로덕트 B에 대해서는 W003에 대해서 뭐 20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여기다 다 적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M 대 M을 여기 이제 풀어서 이렇게 가지고 놓는 거고. 요게 이제 상위 테이블이겠죠. 얘는. 마스터의 마스터. 카테고리, 상품 카테고리는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이 웨어하우스가 속한 로케이션, 지역은 어디냐? 그 지역에 위로 올라가면 컨트리, 국가는 어디냐? 국가의 뭐 리전, 뭐 이게 유럽이냐, 여기 또 아시아냐, 아메리카냐,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유럽에 속한 국가, 뭐 독일, 도이치, 뭐 영국, 뭐 이런 것들이 컨트리로 올 수 있겠죠. 로케이션은 뭐 지역이겠죠. 베를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상위 관계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해야 될 조인 실습하기 전에 이런 관계성들 이걸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어떻게 녹아져 있구나 이런 것까지 아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1대 M이다 뭐 M 대 N이다 그 관계가 어떻게 풀렸기 때문에 조인은 어떻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계속 쫓아가 보시면 뭐 조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시면 어떤 관계에 대한 레벨의 변화를 이해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게 조인이 한없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조인은 어렵지 않아요. 관계만 쫓아가면 이게 조인 하려는 테이블이 10개, 20개라도 하등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샘플 데이터로 사용하는 이 NW 스키마에서 주요 테이블 관계를 한번 보면 우리 앞에서 이 커스터머스하고 오더스 관계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한 명의 고유한 커스터머가 여러 개의 주문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커스터머 넘버
C001이 당연히 여러 개의 오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더 ORD 001, 002 여러 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플로이는 이 주문을 받는 처리하는 그런 직원 아이디예요. 그래서 혹시 이 직원 아이디도 한 명의 고유한 직원이 여러 개의 오더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 한 직원이 한 오더만 처리하면 완전 인력 낭비죠. 그래서 여기 주문을 처리하는 그런 인플로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로이 아이디로 인플로이스와 오더스는 1대 m이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닭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스와 오더스는 커스터머 아이디로 이렇게 1대 m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더스하고 오더 아이템스는 주문을 하면 이제 주문 상품이 여기 이제 내려오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프로덕트와 카테고리를 한번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는 가령 예를 들어서 치킨이다 아니면 쇠고기다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뭐 식료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테고리 위에 상위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식료품에는 뭐 치킨도 들어가 있고 쇠고기도 들어가 있고 돼지고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서플라이어는 이제 이 상품을 제공하는 이 상품을 서플라이하는 그런 서플라이 정보예요. 서플라이 업자 정보예요. 여기가 살짝 근데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형적인 이커머스라기보다는요 좀 단일 품목을 판매하는 뭐 약간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서플라이어가 여기 무슨 의미냐면 자 서플라이어 001이 치킨도 납품하고요. 그다음에 쇠고기도 납품하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납품해요. 자, 그러면 서플라이어 002는 이 모델은 치킨 납품을 못해요. 그쵸? 치킨 납품 못하고 뭐 다른 걸 납품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공구, 어, 뭐 전동기구, 뭐 이런 거죠. 이 모델로 따르면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치킨을 그럼 이 업자한테만 받나요? 보통 모델은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M 대 M 관계인데 보통은 M 대 M 관계인데 얘는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모델이 1대 M으로 돼 있다. 자, 특정 품목의 상품은 특정 서플라이어한테만 제공받는다. 이거 좀 독과점이네, 독과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슈퍼스는 뭐냐면 이제 배송을 하는 건데 이것도 살짝 우리 그 전자상거래 모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의 주문은 지금 하나의 슈퍼만 담당을 하게 돼 있어요. 주문 하나를 하잖아요. 오더 001을 주문하고 또 오더 002를 주문하면 어쨌든 이 개별 주문은 한 명의 슈퍼 뭐라고 할까요? SH001 이분이 처리를 하거나 또 002도 이분이 처리할 수 있죠. SH002는 오더 002를 당연히 받을 수는 없죠. 그쵸? 아니 001 주문 하나를 SH002가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모델로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현재 모델로는 받을 수 없는데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서는 받을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오히려 조금 복잡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델은 요거 말고요. 이렇게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이 모델은 이렇게 받을 수 없다는 오더 003은 다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슈퍼 003 뭐 이렇게 할당이 돼야 돼요. 왜 제가 이게 현대 모델에 좀 안 맞냐라고 하면 보통은 제가 오더를 하나 하잖아요. 오더 001에 상품을 이걸 할 수 있어요. 치킨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러닝머신을 하나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치킨은 제가 쿠땡 그 총알 배송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근데 얘는 다른 업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뭐 해야 되니까 이거 한꺼번에 주문할 수 있잖아요. 보통 주문 내면. 그렇죠? 슈퍼가 다른 거죠. 배송 업체가. 얘 다르고. 뭐 여기다 가구 하나 시켰어요. 가구는 또 업체가 만들어갖고 또 배송해야 되는 거죠. 달라요, 얘도. 얘 그래서 SH001이라고 하면 얘는 SH002, 얘는 SH003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모델이어서 사실 오더와 슈퍼의 관계보다는 오더 아이템과 이 슈퍼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더 아이디는 프로덕트 아이디에 이제 어떻게 매핑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매핑했다는 거는 이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단일 품목, 약간 그 우리가 전자상거래라기보다는 좀 이제 오프라인 업체를 약간 그게 전자 쪽으로 마이그된 이제 그런 어떤 단일 좀 비슷비슷한 품목을 다루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델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